일단 이 영상은 입문자, 도색작이 아닌 순조립, 완성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한. 그래서 준비물은 뭐냐면 니퍼, 아트나이프, 사포입니다. 스틱 사포랑 이렇게 휘어지는 스펀지 사포 두 종류가 있으면 좋고요. 이 숫자를 방수라고 하는데, 이 숫자는 이 사포의 거친 정도를 나타냅니다. 이 숫자가 높을수록 부드럽고요. 보통 프라모델에서는 이 1000방 정도가 되게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. 그래서 만약 스틱은 뭐 800방에서 1000방, 그리고 스펀지 1000방이 있으면 좋고요. 거기에 여러분의 건강한 손톱, 이게 아주 필수입니다. 우선 작업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데요. 이쪽으로 갈수록 부품에 상처를 줄 확률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니퍼선에서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고, 이제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뒷사람에게 넘긴다. 손톱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이 끝날 때마다 손톱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좀 살살 문질러준다. 그런 보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그 순조립에서 게이트 정리는 때때로 이렇게 운도 필요하거든요. 또 팔린 상처나 이렇게 뜯겼을 경우에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. 손조립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. 니퍼는 1차로 이 런너에서 이 부품을 떼어내겠죠. 두 번째로 이제 이 게이트라 하는데 게이트 찌꺼기들을 정리를 해주게 되는데, 이거를 왜 한 번에 그러면 이렇게 빡 안 자르냐. 이 큰 런너를 들고 하기에 파지도 불편할 뿐더러 이거를 깔끔하고 안전하게 자르기 위한 그 각도가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. 우선 1차로 런너에서 파츠를 떼어낼 때는 게이트가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있고,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얇게 줄어들거든요. 여기를 잘라주셔야지 이 뒤쪽을 자르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. 보셨나요? 꼭 뒤를 자른다기보다 이렇게 자르면 니퍼의 두께만큼 밀어내게 되는데, 이때 운이 없으면 이 지금 게이트들의 테두리가 하얗게 떠버리거나 뜯기기도, 경우에 따라서는 뜯기기도 합니다. 이 옆에 얘랑 비교했을 때 이쪽 끝쪽에 약간 조짐이 보이죠? 이런 식으로 니퍼의 두께만큼 밀리면서 힘이 가는데, 얇은 쪽을 자르면 그게 좀 덜 하겠죠? 거기에 니퍼 날까지 얇으면 더더욱 데미지가 줄어듭니다. 그럼 얇은 니퍼로 뒤를 자르는 건 괜찮지 않을까? 라고 하시면 방법 소개 영상이니 저는 비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다시 돌아와서 니퍼가 좋은 니퍼는 아니지만 저 연령대 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은 근데 보통 이런 니퍼를 구매하실 것 같아서 일단 요걸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최대한 이 앞쪽, 어차피 조금씩 움직이긴 하는데 충격이 덜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남겨주고 잘라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2차 이제 니퍼질은 밀착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부품을 이렇게 막 잘라먹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춰서 잘라야 되는데, 이렇게 뉘어서 자르는 걸 추천을 드리고, 니퍼질은 이렇게 팡팡 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제 니퍼의 위치를 보면서, 그리고 그냥 지그시, 그러면 이게 좀 남게 되거든요. 손톱으로 좀 문질러야 되는데, 이런 니퍼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예리하게 작업하기가 쉽진 않거든요, 사실. 물론 이 니퍼도 이렇게 어느 정도 밀착해서 자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백화 현상이 생기게 돼요. 이게 2차 니퍼질은 예리함과 섬세함이 필요한데, 이 예리함은 장비로 해결이 됩니다. 그래서 니퍼를 바꿔보겠습니다. 자, 니퍼는 양날과 외날 두 종류가 있는데, 양날은 가위고 외날은 작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이렇게 좀 하얗게 생기고 하는 이유가, 이 양날의 경우는 이 날이 이렇게 눌렀을 때 힘이 이렇게 중앙으로 왜 이러는 걸까요? 모여서 끝나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이 덩어리가 이렇게 가운데로 압력을 받겠죠? 그럼 이 끝단에 이 압력을 안으로 받으면서 백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. 이 외날 같은 경우는 절삭날이 한쪽에만 있습니다. 그리고 한쪽은 작두의 밑판처럼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, 보통의 그 대개 파츠들이 그래도 이렇게 끝단에 게이트가 붙어 있는 편이거든요. 이 외날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서 잘랐을 때
그 맨 마지막 잘려나간 부분이 이 부품의 끝단이겠죠? 상대적으로 백화가 덜 생깁니다. 일단 저는 궁극 니퍼를 쓰고 있어서 이걸로 작업을 해볼게요. 이 니퍼의 특징이 있는데요. 이 니퍼는 좀 특이한 게 이 밑에 도마날이라고 하는 게 바깥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. 아주 미세하게. 이 밑에가 살짝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. 방금 보셨죠? 어쨌든 간에 이 두 날을 부품에 대고 자르는 순간 그거 완전히 깔끔하게 잘릴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차만큼의 게이트가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다. 이걸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대면 그렇겠죠? 사선으로 잘리겠죠? 그래서 이 위쪽의 날이 이 파츠의 면에 밀착이 돼야 이 파츠에 밀착을 시켜야 이 최대한 이 붙어서 이게 잘려 나간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윗날, 이 절삭날 이 면이 이 파츠의 방향에 맞게 딱 붙어줘야만 깨끗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밀착을 하면 이게 지금 사선으로 잘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보고 천천히 잘라주시는데 차이가 분명히 나죠? 지금 이거는 손톱으로 좀 이렇게 충분히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일단 이 궁극 니퍼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걸 자르실 때 이 윗날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. 이 밑에 날을 당긴다. 이 밑에 날을 당겨야 이 절삭 날이 내려가면서 게이트를 잘라내니까요.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이 니퍼를 그냥 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 건프라 박스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. 이 입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는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니빨이 아니라 어금니를 이 중간이나 뭐 이런 쪽 어금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. 앞니빨이 깨지기가 쉽잖아요.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위처럼 오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앞니빨의 부하가 끝에는 결국엔 걸리니까. 그리고 외날 니퍼가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삼봉 니퍼가 있는데 가격 대비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또 쓰고 계시고. 근데 다만 그거는 이 도마날과 절삭날 위치가 반대예요. 반대고 또 이렇게 도마날이 튀어나와 있지 않다는 거, 그 차이가 있습니다. 요거 이제 한 번 더 예시를 들려고 이제 부품을 하나를 더 떼볼게요. 1차, 2차 니퍼를 나눠서 보통 두 개를 쓰시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거 하나로도 지금 1차 이거 니퍼를 다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. 이 처음에 이 니퍼를 뗄 때 아무래도 2차 작업보다는 조금 이렇게 빨리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보통 1차, 2차를 나눠서 2차를 좀 더 좋은 걸로 쓰고 1차는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하시는데 뭐 하나만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, 사실. 이 윗면을 밀착을 시켜주세요, 여기. 이렇게 딱 수직인 애들은. 자, 이대로 그냥 밀착이 덜 됐네. 자, 보시면 진짜 거의 완전 다 잘려나갔죠? 그냥 여기는 이제 좀 손톱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만 해주셔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? 자, 이제 니퍼로 지금 안 된 부분들, 아까 이렇게 좀 남은 부분들 있죠? 이제 이렇게 조금 남은 것들은 사실 니퍼를 막 다시 대서 이렇게 자리 잡고 막 하기에는 좀 피곤한. 이제 이게 저를 비롯해서 입문자분들에게 양날의 검, 과유불급이라는 걸 프라모델을 만들면서 한 번쯤 느끼게 해줄 아트 나이프인데요. 이게 아주 날카롭고 니퍼에 비해서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게 숙련도에 따라서는 정말 최강의 장비인데요. 저도 수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. 뭐 그렇다고 이걸 뭐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. 뭐 어차피 플라스틱은 뭐 고통도 못 느끼니까. 일단 날카롭기 때문에 이 칼이 맨 마지막에 나가는 방향에 본인 신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. 일단은 이것도 면을 잘 대주시고 밀 때 의도적으로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얘가 밑으로 이렇게 힘이 가면 안 돼요. 이미 평평하게 되는 순간 그렇게 하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게 막 손이 들리거나 이러면 밑으로 파일 수가 있거든요. 저는 이거를 힘을 이렇게 좀 얼마 없는 거는 그냥 이렇게 힘을 주면 밀려서 나가요. 돌려서 자
이런 식으로 저는 한 번에 밀지 않고 이 날 방향대로 처음엔 좀 그렇게 깎아 나가는 편이에요. 자,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날 붙여놓고 이렇게 좀 치면서 톡톡톡톡. 자, 이제 과유불급이 오려고 하죠. 이제 과유불급이 딱 오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때 멈추시면 돼요. 가끔 하다 보면 이 뒤로 좀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좀 이렇게 한번 긁어주시고요. 얘도 손톱으로 좀 이렇게. 자, 일단 이렇게 잘라냈고요. 자,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큰 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자,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막 빡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날 대고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지금 완전히 그 수평면이 아니니까 좀 조심해서 이렇게 푸떠준다는 느낌으로 갔다가 또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손톱으로 이렇게 한번 밀어보세요. 본인이 이렇게 만족하는 정도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지금 여기 조금 더 남아있긴 한데 여기서 만족을 하셔도 되고, 과유불급을 하다 보면 더 퍼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이제 그 다음이 이 사포인데요. 자, 이렇게 사포를 하면 표면에 이렇게 상처도 내고 주변과 이렇게 색이 좀 달라져요. 순조립에서는 이게 최대한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지만 내가 색이 조금 다를지언정 저 게이트 작업은 진짜 차마 못 보겠다 할 때 그나마 티가 덜 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색상 대비가 덜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부품이 작기도 하고 또 이런 부품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 게이트 두께랑 이 부품의 이 면의 두께가 똑같은 애들, 앞뒤 이 면과 붙어있는 이 두 개의 면은 팍 꺾여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원래대로 원래 음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색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어요. 원래 사포질을 한다고 이게 칠이 벗겨지면서 뭐 안에 있는 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같은 그냥 플라스틱 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품들이 동그랗게 곡면의 부품이라서 아트 나이프로 정리하기가 어렵거나 백화가 막 심하게 올라와 있고 아예 파였다. 그럼 이런 부분은 사포를 써도 크게 티가 안 납니다. 자, 이렇게 게이트는 다 없앴는데 이 하얗게 떠있는 이 부분,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인데 난 여기 색이 좀 달라지더라도 이걸 없애고 싶다 하고 손톱으로 좀. 자, 그러면 아까처럼 그 하얀 느낌은 그 하얗게 떠있는 백화는 없어졌죠? 뭔가 좀 색이 흐리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티가 덜 난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요, 이 게이트 정리라는 게 순조립에서는 아예 없었던 것처럼 하기도 힘들고 또 방금 이런 경우처럼 이미 백화가 있거나 또 뜯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면서 뭐 이 정도는 뭐 it's okay 의 마인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즐겁고 편하게 프라모델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왜냐면 저도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그 귀찮음과 줄타기 하는 제 모습을 이렇게 자주 목격을 하기 때문에. 그리고 노파심에 한마디 더 하자면 그 초등학생분들은 웬만하면 아트나이프 사용은 자제를 해주시고요. 아무래도 날카롭기 때문에 이 니퍼랑 손톱에서 만약에 만족을 못했다면 차라리 사포로 좀 이렇게 그 남은 부분을 공략을 해보는 건 어떨까. 주변에 좀 상처가 날지언정 이게 어차피 언젠가 쓰게 될 사포 연습도 되고 약간 그런 섬세한 감각을 키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. 원래 이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. 왜냐면 그 만들고 있던 제품이 있거든요. 입문자분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걸로 뭔지 못 맞추시겠죠? 근데 이게 하얀색 부품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